청와대를 둘러싸서 최근 관사니 이런 논란이 많습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부터 이번에는 청와대 경호처장이 이 직원을 이른바 가사 도우미로 썼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의혹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경호처에는 공무직 근로자 여직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시설관리팀에서 이분은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에 준하는 시설관리팀에서 공적인 업무를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여직원이었어요. 경호처 사용하는 사무실과 건물의 통신, 전산, 장비 등 점검 관리하는 그리고 환경미화 등을 맡는 부서가 바로 시설관리팀입니다. 그런데 의혹은 지난 2017년 11월 주영훈 처장 관사로 이 여직원이 출근을 하면서 빨래, 청소, 쓰레기 분리 배출 등 사실상의 가사 도우미 역할을 주영훈 경호처장의 가사 도우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경호처의 관계자는 주영훈 처장 가족이 밥도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 여직원 A씨가 청와대 밖에서 식사까지 준비해주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은 더 받아야 한다 라면서 거절하기로 했었다라는 증언까지 현재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2017년 이때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7월에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이른바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사회적인 파문이 일었었고 공관병 제도 자체가 폐지됐었던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7월 이후에 11월에 의혹이 제기됐으니까 이 여직원을 사실상의 가사 도우미로 쓴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영훈 경호처 처장은 누구인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여정부 청와대 경호실 가족부장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관저 경호 등을 담당했다.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 봉하마을의 경호 팀장이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후에 권양숙 여사의 비서실장을 했었고 2017년 5월에 청와대 경호처장으로 임명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에 대한 이해가 누구보다 깊다라고 주영훈 경호처장의 발탁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청와대에 계셨던 분에게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청와대 해명도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하겠는데 일단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개연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있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조금 이따 저희가 소개하겠습니다만 청와대가 필요하면 조사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확인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경호처장의 관사는 국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그 청와대 앞에 분수대 인근에 있는데 그 일반적인 2층 양옥집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해명하는 것처럼 1층은 무슨 그 회의실 공간으로 썼기 때문에 공적 공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청와대 해명 한번 보고서 이야기 이어갈까요? 그러시죠. 청와대 해명입니다. 사실이 아니다. 밥 해달라 요청도 해당 직원이 빨래를 한 일도 없다. 그러면서 해당 직원이 경호처장 관사에 출입한 것은 맞다. 관사 1층에 있는 회의실 등을 청소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해명이 지금 나왔어요. 그 1층이라는 게 사실을 아는 것처럼 2층 양옥집에 1층은 거실과 주방 등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2층이 이제 가족들이 쓸 수 있는 침실들이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기에 따라서 1층이 회의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1층이 거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일반적인 그 주택처럼 거실 있고 주방 있고 그런 주택 형태다. 그런 거죠. 그걸 어떻게 공적 공간이라고 분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청와대 해명이 이번뿐만 아니라 건건이 왜 저렇게 맨날 갈라치기만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이라도 국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대통령이 일하시는데 편하게 해주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임기 초에도 기억하시겠지만은 임기 초에 정상적으로 취업 상황이 정리가 안 돼서 회의 수당으로 월급을 대신해서 줬다. 그 다음에 그 수십 년간 서울에 살았던 그 청와대 대변인이 얼마 전에 관사를 불가피하게 썼다. 불법은 아니어도 왜 이 정부 안에 청와대는 이렇게 탈법 혹은 편법 이런 것들이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탈법, 편법. 그게 사실은 맨날 얘기했던 적폐 아닌가요? 적폐는 그런 거지. 이제 그런 적폐 찾아내서 없애기로 했던
정부니까 그런 것들은 없앴어야 되는데 아직도 저런 일들이 있으니까 국민들이 의혹이 어린 시선으로 쳐다보는 거고 그에 대해서 청와대는 의혹은 말끔히 좀 해소해줘야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와대는 빨래는 안 했다. 그리고 관사 1층의 회의실은 청소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박정아 대변인 이야기는 내가 청와대에 있어봐서 아는데 그 회의실이라는 것이 그냥 2층 일반 가정집의 거실이다. 갈라치기 한 거다. 박윤주 의원께서는 어떠세요? 저는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관사 경호처장, 경호실장의 관사의 구조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아직 잘 우리가 모르는 일이고 저는 약간 이 기사가 좀 성급하게 나가는 느낌이에요. 제가 기자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의혹을 누가 제기를 했어요. 그럼 그 제기된 의혹을 가지고서 본인에게도 확인하고 또 그 관련 부처에게도 확인을 하고 해서 청와대 입장을 정확하게 다 취합을 해서 보통 합니다. 근데 이 해당 기사를 보면 처음에는 그래 거기 가서 내가 허드렛 일 좀 해줬다라고 하다가 예. 어쨌든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분명히 바꿉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부인을 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좀 취재를 해서 이력을 같이 내야 되는데 어제 보도가 나가는 건 그냥 일단 그 의혹 제기 수준으로 너무 급하게 나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좀 답답한 이런 느낌이 제가 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그 언론의 정당한 취재와 정당한 문제 제기 과정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또 다른 반박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집권 여당의 의원으로서 청와대를 비판해도 좋다. 예. 얼마든지 언론의 역할이니까 해도 되는데 이렇게 마치 뭔가 이렇게 때리기 위한 채찍질, 뭔가 고치기 위한 채찍질이 아니 때리기 위한 채찍질로 가버리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답답한 게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의 입장도 지금 조사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상태에서는 기사가 틀렸다 이겁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노영민 실장이 오히려 직접 나서서 예. 이 부분과 관련된 조사를 또 해라라고 하는 입장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신이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지금 청와대가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김의겸 대변인 사건에서 바라봤듯이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됐고 김의겸 대변인이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청와대에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해명이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청와대는 그때도 네. 문제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도 문제 없다고 했고 나오고 난 뒤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고 대출에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도 이제 더 짚어보게 되면 대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는 곳은 청와대입니다. 언론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조선일보 기사를 꼼꼼하게 읽어봤는데요. 여기에 대한 해당 가사 도우미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직원의 인터뷰도 두 차례 입장의 변화를 실었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여러 곳의 인터뷰까지 실어가면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으면 이 의혹에 대해서 응당 해명과 대답을 해야 되는 책임은 그 다음은 청와대에 있는 거겠죠. 지금까지 주영훈 처장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을 사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명쾌한 해명이다라고 판단이 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인의 직접적인 해명은 아직 없어요. 네, 그리고 이 박찬주 대장의 공감병 갑질 이야기를 했는데 공감병이라고 하는 제도는 우리가 모두 군대 다녀서 알지만 군에서 사실상 이 군 지휘관들에 대해서 공감병으로 파견 가서 생활했는데 그러한 갑질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이 정부입니다. 그게 바로 지난 여름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뤄진 문제이기 때문에 더 크다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달에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했던 얘기 중에 굉장히 귀에 울림이 있었던 대화가 있었어요. 예. 대통령의 식비와 생활비는 우리 돈으로 내겠다. 그렇죠. 특수활동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이런 거 사는데 심지어 1,000원샵까지 가갖고 물건을 산다는 얘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국민에게 폐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일과 공적인 일을 구분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관사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박정아 대변인이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사를 제공하게 되는 건 대통령 지금거리에서 한 채의 경우에 흔들림이 없으라는 이유로 관사를 제공한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지 않습니까?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 지금 제기되는 의혹처럼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야기들이 전해졌더라면 이건 그동안 이 정부가 했던 얘기랑 전혀 결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과연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 중에 무엇이 사실인지를 해명할 책임이 이제 청와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진실을 밝혀줄 의무가 저는 청와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